HLB가 0.6% 상승하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대주주양도세를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와 제약 섹터 모두 약세를 보인 가운데 HLB가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나름 선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향파는 이틀 전 방송에서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며 21선과 이격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틀 연속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방송에서는 최근 급등 이후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금일 장 초반 20분의 D마크 기준선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장 초반 D마크 기준선 위에서 양호하게 방어해주면서 금일 견조한 주가를 기대하게 해주었습니다. 출향파는 장 초반 15분에서 20분 사이가 당일 주가의 향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윗꼬리에 대해서 시중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차트 이론이 무분별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식 경력이 있는 분이셨다면 윗꼬리가 나온 다음 날에 D마크 기준선을 주목하라고 했던 출향파의 분석에 다소 생소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출향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차트 이론을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실전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출향파 차트 분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과거에 유용했던 주식이론이나 차트 이론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음에도 주식의 비기인양 과대포장되어 회자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5일선과 21선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주 강조드리지만 파동에 따라서 5일선이나 21선을 지켜줬을 때 오히려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으며 반대로 5일선이나 21선을 깼을 때 급상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출향파도 5일선과 21선 등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라 수많은 차트를 검증하면서 얻어진 통계를 바탕으로 유의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는 패턴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향파는 과거 기관들의 수급과 매매 패턴을 언급하면서 금융투자는 단기 매매에 집중한다는 것을 강조드렸으며 주가가 급등했었던 12월 14일 방송에서는 단타에 집중하는 금융투자가 53억 원을 매수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향파의 예측대로 금일 금융투자는 14일에 매수했던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HLB 역대 금융투자 매도 6위에 해당되는 물량이었습니다. 금일 나온 기관의 80억 순매도 중에서 금융투자가 79억을 차지하며 99%가 금융투자 매물이었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단타에 집중할 것이라는 출향파의 예상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다음 저항 구간은 58,3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전의 저항 구간보다 좀 더 저항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강력한 저항 구간에 임박했을 때 그대로 밀고 나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설령 저항력에 상응하는 거래량을 동반하며 강하게 밀고 나갔다 하더라도 그동안 소모했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빠른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21선과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잠시 기간 조정을 거치며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재차 돌파하는 것이 예후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격 조정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출향파가 전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지지선이 훼손되지 않으면 그다지 염려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 차트에서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려할 일도 아닐 것입니다. 금일 거래량은 376만 주로 조금은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저항력이 강하지 않은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다소 줄어드는 것이 예후가 더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인은 23만 주를 순매도하며 1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으며 지난 24거래일 동안 3거래일을 제외하고 무려 21일을 순매도하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같은 기간 22거래일을 순매수하며 역대급으로 강력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수급을 합산하면 개인은 477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40만 주를 순매수하였으며 외국인은 442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 수급은 개인은 597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136만 주를 순매수하였으며 외국인은 471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1개월 전과 비교하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주가가 상승하기 이전부터 매도 행렬을 이어왔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다지 효율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외국인은 주가가 상승하기 전부터 꾸준하게 매수세를 늘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상승한다면 외국인의 완승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연말 불확실성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주주들에게 유리해질 것이며 신약 승인 결정일이 다가올수록 상승 모멘텀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잠시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만한 지지선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HLB그룹주 전체에서 출량파가 제시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이 상당히 정교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차트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출량파의 지난 방송과 장전 코멘트를 체크하면서 출량파의 예측과 추이를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HLB생명과학은 출량파 저항 구간에서 윗꼬리로 한번 터치했다가 시가를 저항 라인에서 시작하면서 상승했었는데 11,480원에 형성된 저항 라인에서도 윗꼬리로 한번 터치했다가 시가를 저항 라인에 시작하며 상승하는 패턴을 두 차례 연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 구간에 반응하면서 상승하게 되면 지지력이 좀 더 확보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14,000원까지 매물대가 제법 있기는 하지만 강력한 일봉 저항은 없기 때문에 하루만 더 11,480원 위에서 시종가를 유지해준다면 11,480원과 11,000원을 지지 삼아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제약은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거래량을 동반한 강력한 양봉들이 초강력 저항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매물 추례로 고전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드렸습니다. 올해 HLB그룹주 전체를 봐도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단기간에 형성된 매물대는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HLB나 생명과학에 비해서 최근 고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매물 소화 과정과 함께 14일부터 늘어난 거래량으로 인해서 12월 19일에 드디어 강력한 저항 구간을 돌파했는데 자주 강조했듯이 아주 강한 저항 구간을 뚫어내면 관성적인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량파 방송을 집중해서 시청하셨다면 최근 HLB제약의 추세가 강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도 출량파의 저항 라인에서 정확하게 윗꼬리를 남기며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였는데 만만치 않은 저항 구간인 만큼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 시도를 하지 않으면 단기 조정을 보일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HLB에서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예후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하다가 나오는 기간 조정은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HLB 테라퓨틱스는 출량파 저항 구간을 어렵게 돌파하고 나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윗꼬리를 남겼기 때문에 내일 D마크 기준선을 장 초반에 방어해줄지가 당일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080원의 양호한 지지력이 형성되었으며 추세적으로는 견조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대응 전략은 전일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글로벌은 생명과학과 비슷한 패턴으로 윗꼬리로 출량파 저항 구간을 테스트했다가 상승하고 또다시 저항 구간을 테스트하고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항 구간에서 도지형으로 마감했는데 역시나 지속적으로 출량파 저항 구간에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내일 4,990원을 일봉의 몸통으로 돌파해준다면 4,990원과 4,950원 사이의 방어선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HLB 이노베이션은 글로벌과 다르게 출량파가 설정한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 이유를 전일 방송에서 퀴즈로 내기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저항 구간 앞에서 거래량이 급속히 줄어든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출량파가 설정한 저항 라인이 다른 그룹주와 다르게 좁은 구간에서 두 개나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량파가 분석해서 그어놓은 저항 라인이지만 두 개의 라인이 중첩되어 있을 때는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깊은 조정을 보이는 그룹주들은 오히려 매수 찬스가 될 것입니다. HLB 파나지는 바닥을 찍고 저점과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4,815원까지는 4,510원의 중급 저항 외에는 특별한 저항은 없지만 과거 오랜 기간 횡보했던 매물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물 저항에 부딪혀 음봉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매물이 많은 횡보 구간을 돌파할 때 음봉이 많이 나와주는 것은 돌파한 이후에 해당 구간이 강한 지지력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횡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만 나와준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차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LB 바이오스텝은 소소하지만 무난한 모습으로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거래량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가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55원의 첫 번째 저항 구간이 버티고 있고 3,745원에는 초강력 저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해당 구간까지 반등한다고 해도 3,745원 구간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권 종목을 보면 알테오젠의 급등이 눈에 띕니다. 출량파 멤버십 추천 종목이기도 하며 매수평단 대비로는 61% 상승하기도 했지만 아직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고 할 만큼 출량파 최선호 중의 하나입니다. 금일 미증시는 모든 섹터가 하락했는데
미증시와 자주 커플링되는 코스피 또한 보험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음봉으로 마감하며 미증시와 유사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또한 섬유의료와 인터넷 섹터의 순환매가 돌며 소폭 상승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0.26% 하락하였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HLB제약이 이틀 연속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양대 시장은 PCE 물가지수 발표를 앞에 두고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지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던 PCE 물가지수는 내일 밤 10시 30분에 발표됩니다. 12월 19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582만 주로 감소하며 또다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출량파가 자주 강조드렸던 대로 높게 쌓아놓았던 공매도 잔고는 대상승의 유용한 땔감과 자양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량파의 VIP 멤버십 추천 종목은 지수보다 높은 투자 성과로 여전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서 변곡점마다 익절과 저점 재매수를 반복하고 싶다면 출량파 VIP 멤버십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HLB를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익절했었던 출량파의 고점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면 출량파 VIP 멤버십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출량파는 유사투자자문사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종목을 추천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이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회원들에게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